집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인성 교수와 유재일 씨는요, 또 두 사람이 또 잘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참 우리가 앵그리 블루가 열심히 싸우는데, 원래 이분들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지금도 좌파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반독재 투쟁을 하는 데는 좌우가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분이요, 참 요즘 이 보수 바닥에 황장수를 벌레 보듯이 하는데, 이 좌파에서 와서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신 두 분한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지금 댓글이 아직은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요. 뭐 유재일 화이팅, 뭐 김민성 화이팅, 이건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하실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질문이 올 때까지 여기 나와 계신 분 중에서 내일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들어봤고, 내일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한 300명 정도를 바꾼다는 건데, 예. 그럼 뭐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이 금융사기라고 봐요. 금융사기. 지금 금융사기에다가 사모펀드. 사모펀드. 네. 이게 지금 총 액수가 한 400조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한 게 오늘 5%를 뭐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결국은 사모펀드로 하고 국민연금 가지고 재벌 경영권 흔드는 거거든요. 오늘 나온 국민회의에서 의결된 거 보면, 네. 대기업 사회이사 한 700명이 갈려요. 대기업 사회이사. 그 전에다가 자기 사람들 갖다 받고, 예. 기업 내부 정보 빼내고, 네. 뭐 이제 사모펀드 동원해가지고 뭐 적대적 인수합병 이런 것도 하고, 예. 온 나라를 자기네들 나라로 만들 예. 그 수단으로 금융사기를 하는 거고, 그 금융사기를 수사할 예. 능력 자체를 검찰에서 빼버리고 있다. 아. 지금 그런 구도라고 보는 거죠. 예. 유재일 씨 말씀은 검찰 직제 개편을 하는 이유가 금융사기를 잘 치려고, 그 사기를 잘 치려고 검찰 직제 개편을 한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인데요. 뭘 상상하든 하여튼 문재인은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합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혹시 김민성 교수님 아직 댓글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네, 저는 뭐 정치적으로 사실 잘 모르고요. 전 작가로서 지금 오늘 되게 분노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윤석열 총장님의 수족을 다 잘랐다고 이것들이 지금 윤뚝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오뚜기 같이 이렇게 오뚜기 팔다리가 없는 오뚜기다, 윤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제가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미지 하나 보내드렸는데 혹시 뜨나요? 예. 그래서 제가 패러디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번 내일 뭐 한다는 거 해가지고 검찰 건드리면은, 제 생각에 검사 한 명 건드리면은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날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 불불 끓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분명히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선 끝나고 나면은 저렇게 문뚜기부터 유뚜기까지 쭉 해가지고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는 그런 무력한 조직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 이미지 하나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공유하시고요. 친노 쪽에서 이렇게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사람을 조지는 이런 짓을 아주 탁월하게 합니다, 이것들이.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얘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막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윤뚝이라고 떠들고 다닐 때 여러분들은 문뚝이다, 김정뚝이다 이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모셨으니까 여쭤볼게요. 댓글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 관련된 얘기를 다른 어떤 유튜브나 아니면 언론들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삼성과 현 정권의 유착,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검찰과의 관계, 그런 부분은 또 유재일 씨 보실 때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하고요. 네. 삼성을 처음에는 좀 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네. 결국은 이 정부가 삼성하고의 관계가 밀월 관계를 구축하려고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죠. 이번에 이제 감찰국장 선임하는 과정이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하고의 관계는 네. 뭐 완전히 그 서로 이제 뭐 아구가 딱 맞았다기보단 네. 이제 사귀려고 서로 사귀려고 이제 서로 이뻐 보이려고 둘 다 사귈 마음은 있는데 네. 조건이 안 맞아서 네. 조건 조정하고 혼수 조정하는 요 정도 상황이 혼수를- 아니겠는가. 현재는 네. 네. 혼수만 맞으면 바로 혼수만 맞으면 합방한다. 합방한다. 네. 소장님이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삼성은 잘 뭐 무서워서 안 까는 게 아니고요. 그 산업적인 거 외에는 잘 몰라서 그냥 이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치인은 매니 부르면 안 되고 벌써 성금하고 중도금은 건너갔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거는 다 끝나면 떼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기성급이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려고 하죠. 제가 8일날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국장이 삼성 출신이 임명되려고 하다가 다들 겁을 먹고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다 깜빵 갈까봐 겁났지요. 그런데 검찰들이 조직을 해체하기 전에 삼성 이재용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시키려고 했더니만 그 속도에 앞서서 이제 어제 문재인이가 국무회의를 통해 조직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아마 삼성 조사하는 부서는요 내일 평검사까지 다 쫓아내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 끝났어요. 제가 어제 라임 이야기했죠? 그거 저거 입으로 1초라는데 은행이나 정권회사가 좀 물어주고 끝내라고 지금 건감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겠습니까? 이 정권의 실세들이 펀드니 이런 걸 가지고 주가 조작이니 이런 걸 하면서 다 관계가 안 된 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봤습니까? 조국의 정경심의 코링코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WFM이니 뭐니 WFM도 지금 상태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권이 국민들의 피땀 같은 저축을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다? 이거는요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다 망한 회사 주가 조작해서 그 돈을 투입하고 뺑뺑이 돌리면서 수조원을 해먹다가 지금 검찰이 조사에 들어가니까 그거 못하도록 지금 남부지검에 정권범죄 수사부를 해체시켜버렸어요. 여의도에서 벌써 일주일 전에 주가 조작꾼들이 룸살롱에서 파티하고 다 끝났다고 마음대로 주가 조작하자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정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도둑질 해먹으려고 독재하는 놈을 이걸 저거들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이제 그런 댓글이 하나 있네요. 아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잘랐으니까 뭐 윤뚝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쓰셨어요. 오뚜기는 쓰러지지 않는다. 여기 계신 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팔다리가 돼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요 질문이 좀 많아서 좀 그 질문을 제가 합쳐보면 오늘 유재인 씨가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부를 때는 그냥 대깨문이라고 불러요. 네, 딱히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존재하나요? 대깨문이요? 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민족해방, 주사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원형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세 자리에 뭐 김일성을 갖다 붙이든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 붙이든 하고 그리고 이제 탄압하는 거에 뭐 람세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 윤석열 총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탄압받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구원자의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로 간다. 새로운 나라. 뭐 이런 해방된 나라로 간다. 이런 판타지에 살고 있는 거고 이게 사이비 종교입니다. 아, 사입이군요. 이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나중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또 얘기 많이 했지만 네. 이 인식 구조가 뭐 인민사원하고 다르지 않아요. 인민사원이니 옴진리교니 뭐 이런 그런 컬트 사이비 종교하고 인식 구조가 다르지 않아서 네. 이들에게는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유재일 씨도 약간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편협된 사고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거 사고가 아니라 그냥 종교다 종교. 이들에겐 거의 종교 수준이다. 네. 사이비 종교. 그렇게 홀린 거죠. 홀린 거. 선동됐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네. 거의 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럼 택견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였으니까. 아니 그러셨던 분이 또 응원하는 클락션인가요? 그 방해하는 거겠죠. 저는 응원한다고 믿을래요. 지금 이제 어차피 저희하고 또 약간 진영이 다른 쪽에 계셨던 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탄핵에 대한 저희들은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는데 유재인 씨가 보셨을 때는 문재인 탄핵 가능할까? 좌파들이 그렇게 순진한 보이세요? 그 200표나 네. 100명이나 이탈 3분의 2 네. 국회에서 의결 절대로 안 되죠. 탄핵 그러니까 우파 여러분들은 그 뭐 이렇게 박근혜 사고가 났을 때 박근혜 예. 대통령 뭐 최순실 뭐 이런 게이트가 났을 때 네. 국회에서 했을 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 뭐 200표 이상이 탄핵이 의결되는 일이 있지만 얘네들은 맞불 집회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다 가짜 뉴스라고 해서 100표 이상을 그게 나올 악랄한 인간들이 탄핵은 절대 안 하죠. 우겨서라도 안 합니다, 이 인간들은. 탄핵은 어렵다. 이제 탄핵 발의는 뭐 가능할 수 있어도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되지 않아요. 3분의 2 안 됩니다. 지금 물어보신 질문은 탄핵이 가능하냐는 질문은 아마 이제 의결 가능성을 물어본 것 같은데 의결은 조금 아직은 어렵다는 생각. 이제 이 댓글이 좀 또 있어요. 몇 번 얘기하셔서 저희는 보수 우파 진영이니까 그 좌파 진보 좌파 진영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네, 그런 질문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그 좌파에서 네. 저는 요새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사파하고 네. 그러니까 주사파하고 그냥 그러니까 좌파가 지금 주사파 말고 나머지 다 씨가 말랐는데 그냥 좌파들 이제 주사파가 다 다른 좌파 자기들과 다른 좌파를 네. 다 몰아냈죠. 다 몰아내고 모든 단체나 이런 걸 주사파가 다 장악을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좌파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단순한 얘기지만 제가 그러거든요. 친미 좌파도 있다. 네. 반미 외치고 북한에 대해서 종북적인 자세를 취하고 네. 이런 사람들 말고 북한이 독재 국가라고 생각하고 네.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네. 뭐 네. 그런 얘기는 종종 하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종북적인 사람들하고 좀 구분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네. 좌파 주사파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군요. 아니죠. 지금 상태는 우리나라에서 구분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씨가 말라서 네. 씨가 말라서 얘네들이 다 잡아먹었죠. 대한민국의 좌파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이 네. 되게 특이한 인간이지 한 1%나 될까? 네. 나머지 거의 다 지금 뭐 거의 모든 단체들이 다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 곧 잡아먹히기 직전인가요? 뭐 그렇겠죠. 안 잡아먹히려고 여기 왔나?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소수에서 지금 끝까지 버티고 계신다는 게 이 질문은 이 질문이 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지금 문재인 현 정부 때나 왜 이렇게 주식 관련된 것들로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걸로 무언가 하는 것 같다. 소장님도 좋고 유재일 씨도 좋고요. 왜 자꾸 주식 관련된 얘기들이 많냐? 그러니까 주식 관련된 거 같은 경우도 보셔야 될 게 네. 푼돈을 모으잖아요. 푼돈을. 그러니까 선동된 대중 털어먹기예요. 네. 선동된 대중들 털어먹어서 지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죠. 드루킹의 경공모가 됐던 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원래 사모펀드가 법적으로 49명까지 되고 네. 최소 금액이 1억이고
네.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사모펀드의 그 한 명의 다른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의 1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법을 바꿔주고 예. 그리고 거기서도 그 리미트도 500만 원으로 낮췄다가 아예 10,000원 단위까지도 그냥 다 되게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단계 금융 다단계 기법. 예. 금융 다단계 기법 그러니까 사람들의 희망 부자가 되고 싶은 희망이라든지 뭐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싶다는 희망 이런 걸 선동한 다음에 네. 결국은 그 희망을 이용해서 네. 각다 긁어 모아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네. 자기들의 정치적 투쟁에 자원으로 쓰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식 관련된 얘기는 제가 간단히 제가 경험이 좀 있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대형 주식 사기 내지는 그 작전주 그런 거에 대부분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핵심 세력들이 다 호남입니다. 호남. 그래서 제가 그 실제로 그 봤던 적들이 있었는데 이게 돈 그 사기 쳐먹기 쉽고 짧은 시간에 돈 예를 들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요. 너무 쉬워요. 너무 잘 속고 일반인들은 증권시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라면 검증이 완료됐다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작당모의 하는 게 너무 쉽다. 이건 도둑질하기 너무 쉬운 거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 쉬운 거라서. 예, 제가 그 좀 말씀드리면요. YS 때까지는 대통령이 돈 좀 갖고 온나 안 그러면 대통령 가족이 갖고 온나 해서 직접 줬어요. 예. 근데 DJ 때부터는 이제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 받아 먹는 것보다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낫다라는 차원으로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DJ 때는 이제 뭐가 크게 문제였는가 하면 벤처 사기. 네. 또 그때 보면 뭐 골드 뭐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사 금융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네. 명동에 사채업자 하던 사람들이 뭐 종금이니 뭡니까 이런 걸 다 저축은행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 노무현 때 와서는 이제 동네 도박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 정부 많이 하셔가 잘하시네. 심지어 또 노무현 청와대에 있던 놈들이 나가가지고요 정권회사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얼마 전에 조국한테도 등장한 그 정권회사예요. 저축은행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해먹었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요. 부동산을 올려가지고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어서 해먹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자, 노무현 때 또 뭐가 터졌습니까? 저축은행 문제가 노무현 때 심각해져가 노무현이 있던 부산 로펌 법무법인 부산이 59억을 받았지요. 어디서? 부산 저축은행에서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명박 때 터지지 않았습니까? 저축은행에서 40조가 돈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보수 집권하는 9년 동안에 절치부심해서 이 정권은 지금 현란하게 해먹지요. 네. 암호화폐, 어머. 태양광, 예. 신라젠, 예. 특히 주식을 가지고 기술 특례 상장이니 온갖 종류의 특례 상장을 만들어서 지금 한 30개가 넘는 기업을 특례 상장시켰어요. 그래서 사모펀드 조성해서 자산운용회사 기고 망하는 회사 인수해서 거기에 정부의 각종 광급공사 밀어주고 그래서 그 망하는 회사가 위에 상장하거나 이렇게 만들고 네. 이래가지고 해먹으려고 흉내내다가 깜빵 간 사람이 누구죠? 조국! 정경심이가 깜빵 가 있죠. 조국은 둘이 잘 아는 사이고 그죠? 그렇게 써대고도 돈이 늘었잖아. 누가 말했습니까? 조국이 정경심이한테 카톡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참 부러운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범죄의 진화가 돼가 옛날에는 양아치들이 술집에 가서 한마디로 삥 떴다가 이제는 조폭들이 뭐합니까? 주식하고 기업 인수합병 사기하잖아요. 똑같아진 거예요. 이거는 정권이 조폭이 돼버린 겁니다. 네, 제가 한마디. 네네. 저는 그 증거조사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 친노 친문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은 민주주의를 더럽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글을 쓰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국면에 보니까 거의 이게 이 양아치 집단이더라고요.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 입증이 됐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도 저 뭐 진보한다는 놈들 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돈 같은 이런 거는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주 저질들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최근에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민주주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보면은 완전 경제사범 잡는 일인데 이 범죄자들이 지금 검찰을 겁박하는 이런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당장은 뭐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래 확신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그 앵그리 블루든 아니든 여기 한 1,000만 명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이쪽 보면은 황장수 소장만 열심히 하고 있고 아무도 없어요. 몇십만 명 계시다. 예, 저는 한 1,000만 자빨식으로 이야기하면 몇십만 명. 예, 한 1,000만 명 오실 줄 알았는데 200만 명밖에 안 오셔가지고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저기 좀 더 많이 모여가지고요. 그 우리 윤석열 총장 지지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함부로 못하게 빨리 만들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그 경제사범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 황장수 소장에 대해서 뭐 어느 쪽이든 이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되게 개탄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네. 그 경제하는 쪽은 전라도 사람 많더라 이런 얘기는 약간 그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 댓글 말 올라왔어요. 예, 그런 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댓글 올라왔어요. 그 제가 여기 그 힘을 실어드리러 왔는데 네. 그렇게 말씀해주면 제가 곤란하잖아요. 저도 그건 곤란합니다. 네, 그 말씀은 본인이 전라도 사람. 제가 이제 전라도 호남 사람이고 그렇다 해도 네, 호남만 편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있는 대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건 다 검찰에 기소가 돼서 구속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번에 코인 몇 년 전 처음 이 정권 들어섰을 때 처음 코인 블록체인 국내에서 가장 큰 그 블록체인 회사의 회장이 그 사람도 호남 사람이에요. 근데 호남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그 정치판에 들어온 이유가 호남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 호남이 바뀌어야만 그 철원 정부는 다시 들어서지 않는다. 호남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 정치판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요번에 검찰 인사에서는 호남 인사를 했죠. 검찰 인사에서. 근데 사기꾼이 뭐 그거는 저는 조금 저도 왜냐면 사기꾼은 전국 방방곡곡에 안 가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번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친위대 지금 들어온 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호남 인사들을 집중 배치한 건 맞죠. 아, 요번에. 네. 호남 비하가 아니었다는 말씀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 서민 파퓰리즘 15조라는 건 아세요? 네, 여기 맨 시작할 때마다 앞에 걸려 있는. 그거 이거 저희는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많이 이제 들어서 이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그 진보 쪽에 계신 지금 아까 또 좌파라고 하지 말고 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보 쪽에 계신 유재일 씨 입장에서는 서민 파퓰리즘 15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약간 지금 네이밍에서 네. 포퓰리즘이라는 오염된 언어를 굳이 쓰셨어야 하는가 이제 이거 설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게 포퓰리즘이 원래는 좋은 말인데 네. 그게 이게 오염된 말이야.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있잖아요. 네. 우리 말에서 원래 동무 좋은 말 아니잖아요. 네. 어깨 동무하고 가자, 앞으로 가자. 네. 근데 지금 김동무 이러면 너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포퓰리즘이라는 말도 되게 오염된 말이라 여기서 이제 좋은 뜻으로 쓰셨지만 보통 사람들한테 좋은 정책 네. 이렇게 쓰셨지만 이게 좀 전달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했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100% 동의다는 좀 다른 얘기지만 많은 경우에서 이거는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같은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네. 방법적인 거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조율을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저도 저걸 이게 이제 제가 매력을 많이 느껴서 저도 지금 여기 이 앵그리블루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 내용적인 거에서 이 3번에 보면 네. 민노총 등 정치 상급 노조 그리고 비정규직의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있잖아요. 네.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민노총 내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얘기 안 하게 된 계기가 저게 이제 그 PD 계열에서 네. 이제 일명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군자산의 약속 이런 거 하고 이제 그 주사파들이 민노총을 장악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 말이 없어져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러니까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좌파 쪽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네. 이거를 뭉갠 건 권력화되어 있는 주사파들이 자기네들 그 상급 노조들의 욕망을 채워주면서 그거 간 거죠. 그래서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0% 제가 동의하는 게 이제 3번 같은 경우죠. 100%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여기에서 뭐 하자를 걸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은 특별히 하자를 걸고 싶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이 진보 쪽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의견이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또 한마디 해주셔야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데요 지금. 그랬어요. 민노총이 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밟아버리느냐, 주사파가 장악한요. 그거는 동일하게 받으면 먼저 저거가 1억씩 받는 거 말 안 되잖아요. 놀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1억을 받아가면 나머지 사람이 2천만 원, 3천만 원을 받아야 돼요, 연봉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많이 받아가기 위한 일부 기존노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없앤 겁니다.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같은 월급을 줘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 석유화학 부분이나 자동차 부분에 40, 50대가 20대 30대는 별로 없고요. 평균 연령이 46세가 넘어가고요. 노동자 평균 연령이 46세가 넘어가고 그 40, 50대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70% 이상. 그리고 점점 현대자동차의 젊은 노동자들은 있죠. 미국에. 우리나라에는 젊은 노동자들이 씨가 마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이제 오늘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 부분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첫 번째로 내일 직제 개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들을 다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검찰 직제 개편 이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계속 죄송하게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인 정치는 잘 몰라서, 근데 이 검찰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게 저쪽 문재인 정부한테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훨씬 많은 그런 뭐죠, 호미로 막을 걸 가로로 막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이게 그 총선에서 대패하고 친노친문 정치 조직 자체가 다시 패족이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검찰을 함부로 건드리는 짓을 스톱해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소장님이나 유지일 씨나 다들 너무 궁금해하셔서 직제 개편 이후. 직제 개편 이후에요. 네. 직제 개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 검찰 안에서 네. 반드시 반대의 목소리나 이제 격양된 목소리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가집 사건에서 보듯이 네. 뭐 징계를 한다, 뭐 한다고 찍어 누를 겁니다. 네. 이들이 찍어 누를 텐데 결국은 여러분 그 총선에서 네. 민주당이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이들은 이 폭주를 멈추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제가 살면서 여러분 제가 보수 정당을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보수 정당을 찍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요번에는 저는 좌파 내에서 이 꼬라지를 본 사람들, 네. 그리고 중도, 네. 보수, 네. 이건 멈춰야 된다. 안 그러면 나라가 거덜난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아마 한 번은 찍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찍을 것 같아요. 요번에는 지역구에서. 약간 좀 포괄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소장님 말씀. 제가 볼 때요,
지금 김웅 검사가 한번 들이받았어요. 이제 사표를 던지면서 할 말 다 하고 갔어요. 정권의 치명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상가집에서 양석조 검사가 들이받았더만은 그것도 또 치명타가 됐어요. 어제 검찰 조직을 흐트리고 인사하기로 다 합의를 해놓고 왜 인사를 어제 발표하면 되지 내일 오후에나 합니까? 왜 그럽니까? 어제 이제 발표하면 모여가지고 전부 반란을 일으킬까봐 겁이 나가지고 내일 오후쯤에 이제 설이라고 전부 검사들이 기항할 때 그때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4일 이 중간에 휴지기를 두면 이제 마치고 오면 새로운 임지로 가야 돼요. 중간 보스들이. 그러면 막 진이 빠져가지고 반란의 힘이 없어지지 않을까 요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이 잔머리 이게 국가의 대통령이나 장관이 해야 될 짓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 검사들이요 제일 많이 보는 언론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어디겠어요? 예, 연락해왔어요. 연락요. 아무도 지금 삼성에 대해서 끝까지 수사한다. 박근혜 정권은 그거 붙었다고 우리가 날렸으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걸 우리한테 압력을 넣고 있고 붙어먹었으니 끝까지 사법 처리를 해서 주고받은 것을 다 밝히겠다고 하니 자기들이 지금 검사가 기자도 못 만나. 또 더 나아가서 아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도되면 누가 흘렸나 조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질이 삼성에 대한 수사를 덮으려고 결국 돈 받아 처먹고 하는 짓거리다라고 제가 폭로한 겁니다. 자, 검사들이 말하지 못하는 걸요 제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앵그리 블루가 얼마나 고맙고 뉴스 브리핑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끝까지 간답니다. 끝까지요. 자, 검사들이요 아마 설 연휴에 곳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작전에 옮길까 다 작업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요 이겼다고 생각하지요? 절대 못 이깁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명예나 어떤 사람은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명예나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 한 명이 권력의 불나방들 1000명을 이깁니다. 그래서 검사 2000을 죽이려다가 이 정권 거들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네네. 네. 예, 제가 다른 재주는 없는데 뭐 사건 조사하는 거 이외에 글을 좀 잘 써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절대로 어려운 용어나 이해하기 힘든 식으로 설명 안 합니다. 그 제가 여태까지 그 어떤 그 뭐 포렌식 쪽에서 했던 활동들을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아마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이렇게 제 글로 읽으신 분들이 꽤 될 거예요. 저기 이 방송 보고 있는 검찰,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쉽게